이번에는 사실 리뷰가 아니라 소개입니다. 선정적이고 고어하거나 잔인한 것에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보기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역전 청년사업가라는 재무상품에 가입합니다. 어떤 상품이냐고요? 이제 여러분은 무담보로 $10,000,000를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10,000,000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한국 돈으로 114억 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 $10,000,000는 뭘 하냐고요? 당연히 돈을 벌어다 주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니까요. 여러분은 이 $10,000,000를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마치 50년 동안이나 여러분은 이 $10,000,000를 받고 50년 뒤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갚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어쩌죠?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떡하나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해서 $10,000,000를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10,000,000를 또 빌려준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리셋해서 말이죠. 실패해도 뭐할 리셋, 늘 젊은 상태로 사업을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너, 나,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대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위 소개는 DC인사이드 고전게임 갤러리에서 연재된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의 서두입니다. 고전게임 갤러리에서 만화도 연재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는 고gel의 문화인 게임 연재 작품입니다. 게임 연재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글로 쓰든 만화로 그리든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는 연재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게임 실황 많이 보시죠? 그걸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이나 만화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게임 연재라고 밋밋하게 오늘은 꼬렛이 나왔다, 길 가다가 몬스터볼 하나를 주웠다 라고 하면 재밌겠어요? 존나 재미없겠죠? 그래서 게임 연재들은 참신하고 특이한 전개로 사람들의 이모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난이도를 도전한다거나 특이한 컨셉을 잡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캐피탈리즘 호하는 만화처럼 자신의 플레이에 가상의 스토리를 입힌다거나요. 캐피탈리즘 호하는 만화는 캐피탈리즘 랩이라는 게임의 연재입니다. 캐피탈리즘 랩이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의 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붕어빵 타이쿤, 문명 5 등의 최고 지배자가 되어 선택을 해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게임을 뭐라고 부르나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부르죠? 캐피탈리즘 랩은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 중 가장 현실적이고 빡센 경영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실에서 자본이 움직이는 방법은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작가 보색 대비는 이 캐피탈리즘 랩을 극악의 난이도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를 루세트란 캐릭터가 청년 사장이 되어서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는 가상의 스토리와 섞어서 연재를 한 거죠. 천재적이지 않나요? 잠깐만요, 방금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루세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되겠어요? 길 가던 사람이 $10,000,000를 빌려준다고 할 때 불길함을 느꼈어야죠. 루세트는 이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살에 마땅한 스펙도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는 루세트는 티어라는 요정의 조언에 따릅니다. $10,000,000를 대출해줄 테니 50년 뒤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잠깐, 이자가 얼마나 붙는데? 연이율 10%입니다.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올 텐데 대부업체라고 부르는 제3금융권 중에 가장 악질인 곳이 연 24%를 받고 무슨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제2금융권이 연 6에서 7%를 잘 안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악질 이율입니다. 근데 1년에 10%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업이 1년에 10%씩만 성장해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 상품에는 중도 상환이 없습니다. 무조건 50년 뒤에 갚아야 하죠. 그러면 5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고요? 117배가 됩니다. 11억 7천만 달러로 갚아야 하죠.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에서는 친절하게 돈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11억 7천만 달러라고 말하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꼭 이럴 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려줘요. 컴투스의 시가총액이 11억 7천만 달러라고. 근데 이 만화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누가 봐도 좆된 상황임을 알고 있을 때 더 자세하고 더 확실하게 네가 얼마나 좆됐는지를 설명해줍니다.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좆됐을 때의 위험보다는 잘 되었을 때 달콤함을 줬게 되어 있죠. 이 작품에서 루세트 역시 그렇습니다. 돈의 무게감을 느낀 것은 잠깐이고 그 뒤로는 마냥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망나니처럼 보내게 됩니다. 캐피탈리즘 랩이라는 게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은 중간중간 나오는 게임의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주의 깊게 보실 테지만 대충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됩니다. 캐피탈리즘 랩이 현실적인 경제 시뮬레이션인 만큼 현실의 경제 개념을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무튼 이렇게 티어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루세트. 하지만 루세트는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원하는 게으름뱅이였기 때문에 매뉴얼이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놀아버립니다. 덕분에 루세트의 사업은 개박살이 났고 루세트는 바로 $10,000,000를 까먹어버립니다. 악랄하게도 이제야 파산의 대가를 알려준 티어. 파산하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포기하고 지정업체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22시간씩 일해서 갚는 방법이죠. 이렇게 일을 하면 $1,331만 달러를 갚기 위해 332년을 일해야 합니다. 방금 말했죠? 이 만화는 좆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 더 좆됐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고. 두 번째는 티어에게 지정된 벌칙을 받고 본사의 승인을 얻어서 $10,000,000를 다시 대출받고 새로 시작한다. 루세트는 332년 동안 일하고 싶지는 않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캐피탈리즘 호하는 만화는 선정적이고 잔인합니다. 티어의 벌칙과 내부 세계의 묘사는 정도가 없이 잔혹하죠. 목이 잘리는 것은 아주 소프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가입된 동안 채무자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이 뒤로도 루세트는 많은 시도를 해나갑니다. 직원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경쟁사와 치킨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물건을 직접 만드는 공장을 세워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죠. 하지만 이번에 공장 직원의 교육 부족으로 파산하고 맙니다. 이렇게 파산해서 말아먹은 돈은 2,500만 달러, 638년 동안 일해야 하는 돈이라네요. 루세트는 사업에 대한 꿈을 접습니다. 고작 3화만에요. 그냥 6세기 동안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랄한 요정은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 일이란 게 원양어선에 설치된 유곽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루세트는 후회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유튜브 정지 먹을 테니까요. 결국 이래저래 또 루세트는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습니다. 루세트는 점점 티어가 설명을 안 해준 것, 조언하는 족족 실패하는 것을 보고 티어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7번째 파산을 하고 빚이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8번째 시도에 처음으로 루세트는 사업이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품이 순이익을 내기 시작했지만 또 경쟁사가 뛰어들었죠. 그리고 경쟁사의 대표와 누가 먼저 파산하나 내기를 걸게 되는데 벌칙이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결국 루세트는 또 파산합니다. 이 이후 루세트는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티어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루세트가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뀔 리가 없죠. 파산은 끝이었고 또다시 리셋하러 한강에 뛰어들려는 찰나 이번엔 핫산을 만나게 됩니다. 핫산은 요정을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루세트는 티어와는 말도 섞지 않은 채 핫산을 만나고 주식 매매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캐피탈리즘 랩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핫산과 함께 투자한 회사는 4배의 수익을 내며 처음으로 루세트는 1억 달러의 자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보여준 핫산은 새로운 투자법을 제안하는데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서로의 주가를 올려주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서 주가 조작입니다. 이 매매로 루세트는 81억의 자본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지만 주가 조작은 불법이죠. 루세트는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핫산은 루세트를 앞에 내세우고 루세트의 81억도 가져간 채 수익만 실현한 후 도망갔죠. 그리고 그 대가인 추징금은 루세트의 부모님이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 금융범죄의 대가는 그것보다 컸죠. 티어의 이번 리셋 벌칙은 루세트의 부모님이 모든 차원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캐피탈리즘을 호하는 만화의 30화 중에 10화, 즉 3분의 1의 스토리입니다. 루세트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색이 리뷰어인데 조금 리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캐피탈리즘을 호하는 만화는 게임 연재라는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게임은 무한으로 리스타트를 할 수 있죠. 이걸 스토리에서 청년 사업가 상품의 리셋이라는 설정으로 녹여내고 캐피탈리즘 랩의 최저 자본금인 1000만 달러를 리셋할 때마다 생기는 빚으로 게임 연재를 할 때마다 사용하던 BGM은 루세트의 스토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음악으로 쓰입니다. 작품으로서의 만화와 게임을 소개한다는 연재를 절묘하게 섞어놓음으로써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게임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도 친절한 설명이 되죠. 게다가 게임 연재라는 플롯은 루세트의 절망감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죽음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루세트는 죽음이란 편한 엔딩이 아니라 6세기 혹은 그 이상의 유곽행을 견뎌야 합니다. 게임은 성공하기 전까지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는 끝이 없는 고통이 아닐까요? 타오세계의 지옥이 가장 큰 공포이듯이 말이죠. 게임 연재라는 플롯을 작품에 잘 녹여냈기에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작이 된 거죠. 또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고전 게임의 캐릭터들이나 인터넷 드립들을 많이 패러디하여 작품이 진행되는데 주인공인 루세트와 티어도 판타지 세계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게임 루세티아의 주인공들이고 부모님은 스카이림의 도바킨, 포탈의 첼, 통정매매를 한 핫산은 최지용의 만화에 나오는 핫산, 그 외에 경쟁사 사장들도 전부 캐릭터들입니다. 패러디가 많은 만큼 인터넷 드립들에 정통하면 더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패러디가 많은 작품들은 그들만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작가 보색 대비는 패러디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수준급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재밌고 알아들으면 빵 터지는 사용으로 노련하게 필수 요소들을 삽입했습니다. 이제 주제를 말하면서 이 만화를 끝내봅시다. 이 만화는 그냥 루세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실장석 보는 느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만화에는 명백한 주제가 있죠. 바로 돈의 무게입니다. 작가는 중간중간 경제에 대한 뼈아픈 묘사들을 하고 나는데 전부 현실 경제에서 볼 수 있는 풍자들이죠. 그만큼 이 작품은 경제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채무자 혹은 채권자들입니다. 모두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돈만을 쫓아나가죠. 그런 만큼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뒤틀고 변해갑니다. 루세트는 성격이 더러워지고 처음엔 적이었던 전부장은 후반에 아군이 되고 단순한 노동자였던 핫산은 루세트와 가족들을 파멸시킵니다. 등장인물들이 변해가는 과정은 아이러니합니다. 모두가 돈을 쫓는 만큼 이익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죠. 주제가 돈의 무게라고 그랬죠. 돈의 무게는 돈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여줍니다. 루세트는 공장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인도인인 핫산을 내쫓았죠. 그 결과 핫산은 여자친구가 깨지고 그 악랄한 청년 사업가 상품에 가입하게 되고 루세트를 이용해 먹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인이자 모두가 적입니다. 돈은 사람들을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돈과는 상관없이 살던 루세트는 돈과 관련되면서 직원들의 악몽이 되고 돈은 루세트의 악몽이 됩니다. 이 작품의 가학성과 선정성은 돈이 인간을 어디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표상이죠. 돈은 인간에게 환희를 맛보여주면서 가장 끔찍한 고통도 맛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물립니다. 내 환희는 곧 당신의 고통이 되죠. 루세트는 한강에 빠지기 전에 생각합니다. 한강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끝내고 싶었던 사람보다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아타오는 말합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고.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든 돈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든 인간은 돈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돈으로 짓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로 누군가는 한강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고 어떤 이는 아예 돈과는 인연을 끊어버리겠죠. 루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루세트는 이 리셋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찾게 될까요? 아니면 끝없는 돈의 압박에 망령처럼 떠돌게 될까요? 고결에서 연재된 만화 캐피탈리즘 호하는 만화였습니다.